글로벌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됐습니다.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조정 때문인데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의 발목을 잡으면서 3대 지수가 미끄러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글로벌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미국의 실업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흐름들이 나타났으면서 청구 건수가 142만 명을 기록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시장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좀 더 가속화하는 데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4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은 여전하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경제 재개에 대한 활동의 움직임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몸소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되는데요. 자, 이러면서 고용 시장의 회복 속도도 느린 것으로 둔화되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채 수익률 또한 하락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낮아졌는데 지난 4월 21일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라는 점 살펴보시죠.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이달 말 종료되는 실업보험 이 부분을 두고요. 공화당의 추가 부양책은 소득의 70% 대체를 기반으로 해서요. 실업보험 지원을 연장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화당과 백악관은 전일 잠정 합의에 이뤘다라고 얘기했는데 CNBC는 이렇게 얘기했죠. 하지만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의 발언 속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요. 또 무누신 장관은 국민들에게 추가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단 이런 부분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급여세 감면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급여세를 감면하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주장했던 내용이거든요. 이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을 했고 공화당 내에서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향후 움직임도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자, 다른 이슈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상황이었는데 상품 시장의 움직임도 역시 좋지가 않았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WTI는 2%, 브렌트유도 2%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WTI와 브렌트유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미국의 신규 실업자 수가 4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라는 것이 우려스러운 상황이었고 이외에도 경제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국제 유가에 부담을 주는 모습, 하락세가 오늘 나오면서 하락세가 어제에 이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자, 반면에 국제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1.3%나 금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1,890달러대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오히려 안전자산 쪽으로 쏠리면서 금 가격이 더 치솟고 있는 상황, 계속해서 최고치에 이르는 모습입니다. 최고치는 그동안의 역사상의 최고치는 2011년 8월 22일에 1,891달러 90센트의 금 가격이 온스당 최고의 가격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상황에서 또 뉴욕 증시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 애플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술주들이 일제히 뉴욕 시장에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그중에서 또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것이 바로 애플이었습니다. 자, 애플은 매년 9월에 실시하던 신제품 공개 행사, 이번에도 아마 9월에 아이폰 12를 발표할 것이다, 공개 행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선 예상을 했는데요. 이것이 10월 말로 연기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애플에 대한 불안감들이 초래됐는데요. 자, 일본의 애플 관련 전문 블로그인 맥 오타카라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애플과 관련된 이야기가 빠르게 나오는 블로그로 알려져 있는데 자, 여기에서 올해는 아이폰 신제품 공개 행사가 9월이 아니라 10월 후반으로 밀려서 연기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서 코로나19로 역시 애플도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판매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확인시켜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러면서 골드만삭스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애플 주식에 대한 투자를 좀 피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애플 주가의 신고점 랠리가 지속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애플 실적에 대한 전망이 보다 명확해질 때까지는
투자를 좀 유보하고 지켜봐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여줬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애플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이때 애플 실적, 향후 실적에 대한 공식적인 가이던스를 내놓지도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들이 커지면서 오늘 애플을 필두로 한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낸다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굿모닝 2부,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수. 이지혜입니다. 네. 자, 새벽 사이에 뉴욕 시장이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나스닥이 특히 큰 폭의 하락세가 있었는데, 자, 그동안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한 단계 앞서서 미리 좀 차익 실현하려는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되면서 오늘 나스닥이 2% 넘게 빠졌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등을 비롯해서 기술주가 하락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가 또 충격적인 네, 결과를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나타내줬습니다. 네, 4개월 만에 실업률이 증가하는 흐름들 나타내줬는데 이걸 보면서도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제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인지하는 듯한 분위기를 비춰서 경기 침체 우려감은 조금 더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또 커지는 것도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어제 우리 시장에서 반영하면서 진행이 돼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상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악재에 민감할 수 있는 시장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을 안고 시작하게 되겠네요. 네, 예. 자, 미국 시장은 이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들에 좀 부담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네.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최근에 우리 시장 늘 살펴보면 그동안 주도주라고 할 수 있었던 BBIG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서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또 크게 무너지지가 않는 모습입니다. 네. 어쨌든 하방 압력을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자, 그리고 우리 시장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주가는 못 가고 있어도 그래도 실적이 또 견조하게 나와주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는 수준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의 특징은 소외가 됐었던 섹터예요. 소재, 산업재, 자동차 네. 이런 부분이 반등하면서 빠르게 순환매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 이게 지속될 수 있을지 네. 오늘 개장 분위기도 궁금한데요. 네.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어떻게 한 주를 마감할 수 있을지 오늘도 개장 상황 자세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시장 전략 가볼까요? 그럴까요? 네. 굿모닝 앤 굿모닝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종목 챔피언 시간입니다. 시장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챔피언 전략 말씀드릴 거고요. 김영구 전문가 연결됐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벌써 금요일 시장입니다. 대기하고 있고요. 저희 구호 외치면서 또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자 개굴개굴. 팍팍! 네, 전문가님. 경기 침체 네. 우려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뉴욕 시장도 기술주가 하락했는데 글로벌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밤새 미국 시장을 봤는데 네. 그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처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건 뭐냐면 네. 실물단들에 대한 부분들과 우려가 있는 거고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 3분기는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7월, 8월, 네. 9월 달 그중에 한번 조정이 한번 좀 세게 들어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변화는 유효해 보여요. 이제 실물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좀 버블 논란, 또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제 신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에서 신용을 중단시킨다, 시정 업무까지 중단시킨다라는 얘기가 어제 뉴스페이퍼에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가 빚을 많이 얻어서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위험한 시장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답답할지언정 지금 현금을 좀 많이 갖고 있어서 좀 편하게 시장을 바라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금은 뭐 그대로 유효하게 가는 전략을 쓰고요. 나스닥도 다우존스도 이제 그 고점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한두 번씩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어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인버스 갖고 계신 분들 힘내시고요. 한번 시장은 조정이 한번 좀 세게 들어올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으니까요. 천천히 좀 느긋하게 보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하나씩 체크해보고요. 국내 주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어제 조금 한 300포인트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뭐 2200포인트 언저리 자리다 이렇게 보여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다우존스는 27,000포인트 이쪽인데요. 나스닥하고 그 다우존스는 좀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빠지더라도 나스닥이 좀 더 빠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8월, 9월 달은 더 긴장하고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이 있거든요. 산이 높은 산이거든요. 이 높은 산인데 여기에서는 버블이라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실물단어하고 계류를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인텔이 지금 시간에도 되게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애플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 딜레이 되면서 실망 매물 이것보다는 실물단에 대한 영향들이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사망자의 증가세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좀 계속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보여져요. 김 멘토는 자꾸 보수적으로 보는데 이거 자꾸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식은 또 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매일같이 나오니까요. 혹시 저희 전략을 따라하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방송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봐드릴 거니까요. 그러니까 설령 살짝 올라가더라도 여러분들은 좀 긴장하지 말고요. 현금과 조금 지수 하방 쪽으로 볼 수 있는 인버스 쪽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느긋이 보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베트남 펀드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추천하고 많이 올라가죠. 중국 펀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ETF 상품들이 되게 많으니까요. 중국은 올 연말까지는 잘 봐도 될 것 같아요. 중국 쪽에 매기가 붙었고요. 그다음에 또 얘기했던 은 쪽도 은값도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은은 거의 국내에서 살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거의 뭐 너무 많이 이제 품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금보다는 은이 나을 것 같아요. 금은 제가 2년 전부터 저를 지켜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2년부터 금 사라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때 사는 분들 되게 사놓고 계신 분들 아직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금을 그 전에 사셨던 분들은 여기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도 나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가 $1,200 정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금은. 근데 은은 이제 앞으로 더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테슬라가 어제가 좀 빠졌죠. 예, 테슬라하고 뭐 애플, 뭐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제 낙폭이 좀 컸었어요. 뭐 애플 같은 경우는 4.5% 정도 빠졌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4.98, 뭐 아마존도 역시 마찬가지로 3%대, 뭐 주종을 좀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언택트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대두값을 좀 잘 봐야 돼요. 예. 대두값은 뭐 미중 무역 갈등일 때마다 움직이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두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봐야 되는 건 달러 인덱스. 달러가 많이 약세잖아요. 근데 조금 더 밑으로 좀 내려가지 않을까 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다가 좀 강하게 한번 들어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까요. 95달러 되게 저점에 대한 확신하는 그 95달러인데요. 살짝 밀려났으니까 조금 더 약세가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글로벌 정세는 특히 다우하고 나스닥은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8월 9월 달은 우리가 이쪽을 잘 보고 우리가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대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해외 직구하신 분들은 뭐 테슬라나 그다음에 애플이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리콜라나 뭐 이런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났다면 수익을 좀 정리해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국내 주식으로 와봐둘게요. 국내 주식은 어제도 마찬가지로 쏠림 현상이잖아요. 그 외국인 기관 매도할 때 개인들이 받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올라가면 뭐 기관들이 살짝 사주고 그 다음날 개인이 그 물량을 또 받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핑퐁 게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어제 다 뉴스를 봤지만 그 신용 그 잔고가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13조 7천억인가 이 정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증권사들 자체도 신용을 쓸 수 없게 업무를 중단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뭐 삼성증권부터 시작해서 KB증권,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 투자자분들이
신용이라든지 스탁론이라든지 요거를 가지고 레버리지를 쓰신 분이 되게 많은데요. 지금은 쓸 때가 아니라고 봐요. 저 밑에 떨어지면 그때 써야지 지금은 쓸 때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높은 것에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형이라는 건 뭐냐면 주가를 예측하는 틀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틀이거든요.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역사적인 그 과거에 흘러왔던 가격 이론과 지금 현재의 가격, 그다음에 역사적인 배경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배경들과 비교 분석하는 게 저의 모형인데요. 제가 자꾸 현금을 가지고 있으라고 얘기한 거는 이 모형에서 말해주는 그 시그널 자체가 조금 고평가 버블, 흔히 얘기할 때 개인들의 수급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시장을 끌어올렸던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 기관이 되게 우리나라 시장으로 위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개인들의 매수세가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이 자금이 순수한 레버러지 자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순수한 현금 자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증권사에서 신용 중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면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했던 현금화 전략은 유효해 보입니다. 조금 힘들고 더디고 아니 자꾸 올라가는데 왜 현금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야 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저는 리스크, 주가가 떨어질 때는 정말 무섭게 떨어져요. 그냥 하방에 꽂힐 때는 엄청 많이 꽂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또 금요일장이고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빠져서 약간 조정을 줄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8월, 9월, 이제 7월인데 거의 다 갔잖아요. 한 분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시점까지 제가 맞출 수 있는 능력만 되면 참 좋을 건데 그 시기를 제가 정확히 맞출 수는 없어도 예측은 할 수 있는 거라 지나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 편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이제 곧 다가왔다 이렇게 보시고요. 종목은 똑같아요. 인버스 쪽, 그다음에 올라오는 종목들은 다 줄이고 현금 종목은 한 20%가 가져가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있는 종목 다 팔으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올라오면서 종목을 정리하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처음부터 잘 얘기했지만 우리가 30%, 40%, 50%, 60%, 70%, 80%까지 늘렸거든요. 현금을 늘렸던 이유는 뭐냐면 실물에 대한 버블,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에 대한 레버러지. 이게 주가가 빠지면 반대 매물이 되게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번에는. 그래서 반대 매물이 시장을 한번 세게 누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의 중소형 기업들은 다 파산 신청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실물단에 대한 영향들을 좀 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주식은 내일도 살 수 있고 내일 모레도 살 수 있고요. 내년에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현금이 없다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종목으로 꽉 차 있다면 지금 불안할 거예요. 미국식만 빠지면 되게 불안해하실 거예요. 주식은 심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심리가 약하면 내가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동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식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라고 그랬어요. 차가운 머리로 판단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올라갈 거야. 주식을 많이 사놔야지. 빡 사놓으신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주식을 좀 줄이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냥 편하게 저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시장이 올라가니까 종목 사고 가져가세요. 현금 줄일 거 없습니다. 이러면 좀 편할 건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선봉자, 그러니까 좋은 길을 갈 수 있게 가르침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 욕을 먹더라도 저희 모형, 저희 철학, 그다음에 제가 주식을 해온 그런 경험으로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을 하는 거니까요. 조금 더디고 힘들더라도 지금은 현금화 전략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요. 제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포트를 3개 갖고 있어요. 종목을 늘리지 않잖아요. 그전에는 코스닥으로 빨라빨라는 종목을 많이 들였었는데요. 지금은 들이지 않는 이유는 시장이 불안해서 그래요. 그래서 시장이 빠졌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다음에 시장이 빠져도 덜 빠지는 종목, 세 포트를 가지고 있어요. 합성 매매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지면 인버스가 올라갈 거고, 시장이 올라가면 두 종목, 그동안 소외받았던 화장품 관련주나 건설주가 올라갈 거고, 시장이 조정이 들어도 그 전에 먼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덜 빠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포트를 꾸렸어요. 근데 느림보 거북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주식에서는 리스크, 안정적인 리스크를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유능한 펀드 매니저는 수익을 많이 내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고요. 수익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게 가장 큰 펀드 매니저의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그분들이 연봉이 제일 커요.
뭐 들쑥날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하루에 막 40% 났다가 그 다음날 30% 났다. 이런 분들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근데 항상 평준하게, 꾸준하게 큰 수익은 아니지만 손해 안 보고 쭉 꾸준하게 가는 그게 주식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리스크 해지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고점은 2250이라고 봐요. 저는 2250포인트고요. 2200은 거기가 머리대다 이렇게 봐요. 여기는 뭐 한 달 내내 그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에요. 6월부터 시작해서 6월 내내 저점은 2100에서 뭐 2200 언저리에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뭐가 중요하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실물단들은 뭐냐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는 바이러스예요. 좀 다른 얘기예요, 성격이. 그동안 여러 가지 위기가 있으면서 양적 완화라든지 돈이 유동성으로 풀으면서 주식은 레벨업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 유동성에 한계가 있다. 이게 지금의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내동매매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번에 몇 년 만에 온 건데 우리가 여기서 한몫 잡아보자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서 주식해야 된다? 뭐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요. 정말 화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꼭 그러지 않고 조금 냉정한, 그다음에 안정적인 리스크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좀 뭐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을 거예요. 오늘 개인 투자자가 얼마나 또 받을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신용이 잠겨 있어서 이제 물량이 많이 옛날보다는 들어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오늘은 뭐 금요일장이고 센티적으로 좀 안 좋아요. 미국 시장이 어제 낙폭을 좀 키워놔서 위쪽에서 낙폭은 좀 세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뭐 양봉이 살짝 들어오더라도 월요일은 또 강하게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종목 AS 해볼게요. 아모레퍼시픽이 어제 조금 밀렸잖아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쓰시면 19만 원까지 목표가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시장이 빠져도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건설주는 우리 GS건설 하나 갖고 있는데요. 탄력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만약에 25,000원 뭐 시장의 조정이 좋아서 25,000원 온다 그때 또 추가 매수하면 돼요. 지금은 수익 중이니까요. 저번에 얘기했던 하반기까지 35,000원 끌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인버스는 6,000원 밑에서 계속 추가를 시켰는데요. 앞으로 6,000원 밑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계속 늘려가는 그런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적금 는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리가 하단이에요. 6,000원 밑에서는 물량을 잡아서 끌고 가는 전략을 쓰고요. 더딜 수는 있어도 제가 끝까지는 봐드릴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이 인버스나 제 종목 갖고 있는 분이나 그다음에 현금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골든타임 꼭 잡아드릴 테니까요. 느긋이 그때까지 또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고 실수하지 않게 좀 천천히 시장을 바라보는 같은 지혜를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센티적으로 조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하고 월요일은 주말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서 시장이 좀 녹록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뭐 급하게 빠지기보다는 서서히 빠져. 이번에 급락보다는 서서히 조정이 들어올 거니까요. 그렇게 이거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많다라고 하는 분들은 종목 꼭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금화 전략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9시 40분 주식 챔피언 쇼가 펼쳐집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 고려하셨다면 직접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급으로 똑똑하게 시장을 읽는 수급 스나이퍼입니다. 어제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또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하락했는데 코스닥은 상승하면서 코스닥의 강세가 최근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제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일단 어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이틀 연속 순매도했습니다. 이러면서 코스피는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반면에 개인들은 코스피를 2기회에 순매수를 하면서 7,700억 원 넘게 강한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해주면서 코스피와는 또 다른 시장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500억 원 넘게 어제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3거래일 연속으로 코스닥을 순매수해주면서 코스닥이 결국에는
800선을 어제 돌파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막판에 순매도로 전환했고 기관도 139억 원 순매도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코스닥이 결국에는 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801선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21개월 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코스닥이 8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지난 5월 20일에 700선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달 만에 다시 100포인트가 올라가면서 8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코로나19가 한참 우리 시장을 괴롭혔던 3월 19일에 그때 저점을 찍은 게 코스닥이 428.35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V자 반등을 하면서 800선까지 금세 돌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3월 19일 저점을 기준으로 어제까지의 지수의 상승률을 확인해 봤더니 무려 87.16%가 상승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만약에 투자를 했었다면 어느 정도 수익, 80%가 넘는 수익이 났을 거다라는 간단한 산술적인 평균을 내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가 50%대 상승한 것과 비교해서 확실히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닥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코스피도 그랬지만 코스닥에서도 개인들의 수급이 붙어뒀기 때문에 개인들이 코스닥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폭락장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3월 19일 이후에 코스닥에서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개인들이 무려 5조 6천억 원 넘게 코스닥에서도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87%라는 상승률을 나타낼 수 있는 강한 V자 반등의 모멘텀이 되어줬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도 그랬지만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매도를 덜 했지만 외국인들은 8천억 원 넘게 코스닥에서 순매도를 하면서 역시 코스닥과 코스피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고 개인들이 강하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드라이브를 걸었고 코스닥의 상승 모멘텀이 되어줬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역시 코스닥, 제약바이오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 코스닥 시장에 투자를 했다는 것. 개인들의 힘 그리고 바이오의 힘은 당분간은 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NH투자증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언택트와 콘택트, 최근 시장의 양상이 이렇죠. 언택트와 콘택트 사이에서 혼동이 발생하면서 왔다 갔다 퐁당퐁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바이오와 IT 중심인 코스닥은 그 영향이 덜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최근 우리 시장의 강한 유동성이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개인 투자자들의 이 코스닥에 대한 투자 그리고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같은 흐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NH투자증권에서는 전망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다음 하나금융투자의 의견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좀 비교를 하면서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 업체에 투자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아무래도 코스피,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에 조금 더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상황. 하지만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개인들의 수급과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 만큼 개인이 주도하는 코스닥 강세가 계속될 가능성,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코스닥의 강세 그리고 코스닥 안에서의 제약바이오의 강세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조심스러운 전망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들의 힘만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외국인들도 코스닥에서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외국인의 눈도 바이오로 쏠리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6월 이후로 아까 말씀드렸죠. 저점을 찍은 다음에 외국인들의 코스닥의 소급은 전체적으로는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6월 이후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도 코스닥에서는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2,700억 원 넘게 순매수로 외국인들도 좀 전환되는 모습이었고 자, 그 전에 게임주와 소부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부장, 이 부품주들 이런 곳에 투자를 하던 외국인들의 투자 흐름이 자 6월 이후에 최근 들어서는 시젠, 알테오젠, 셀트리온 제약 같은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많은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라는 것이죠. 개인들의 수급과 함께 외국인들의 이런 제약 바이오에 대한 수급까지 함께 가세가 된다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제약 바이오 코스닥에 대한 랠리 관련된 전망들이었습니다.
자, 고맙다, 개인 그리고 바이오다라고 최근에 시장들의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코스닥의 랠리, 코스닥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개인의 수급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제약바이오에 대한 상승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잘 살펴보셔야 한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수급 스나이퍼였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여의도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 선정해봤는데 오늘 포인트는요. 실적의 모멘텀이 어떻게 분석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주가의 방향성이 갈릴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만나봅니다. 최근 수돗물 이 유충 사태가 일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정수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죠. 그 필터 점유율 1위 업체 한독 크린텍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렌탈 업체에 대한 계정 수가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3분기 대비해서 1분기 늘었고 그리고 2분기도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비대면 이런 부분으로 채널이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계정 수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 정도 체크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동남아 시장의 그 점유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요. 아직 동남아 신흥국내에는 정수기 보급률이 미미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시장에 침투해 갈 그런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한동 크린텍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정수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필수 필터를 국내 독점 생산 공급한다라는 데에서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카본, 블록, 필터라고 하는데 이거거든요. 요거 잘 보시고 이거의 중요한 특징 같은 경우에는요. 중금속을 제거하는 필터 그리고 향군 필터 뭐 여러 가지 필터들이 있는데 기능성 필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으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한동 크린텍의 주요 고객사 리스트 일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예스로 넘어가는 거죠. 코웨이를 시작으로 피코그램, 교원, SK매직, 쿠쿠 그리고 LG까지 그 고객사를 확대해온 그런 상황이고요. 주요 정수기 업체를 대상으로 오랜 기간 카본블록 필터를 생산해왔다라고 하니까 뭐 독점의 그런 위치, 시장 점유율의 위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출액 추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막대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분기 이 매출액단을 보니까요. 2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온라인이나 홈쇼핑의 판매를 늘렸거든요. 그렇게 따라서 매출단도 오른다라는 흐름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잘하고 있다라는 게 이쪽에서 방증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시장 성장도 있고 그리고 이 증설에 대한 계획도 있다라고 하는데 2000년도 하반기 초 같은 경우에는요. 월 340만 개 그리고 향후 계획 보니까 월 800에서 900만 개 이렇게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죠. 자동화 라인 증설 현재 대비 캐파가 40%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향후 봤더니 공장 내 여유 부지가 있기 때문에 고객사 주문량이 증가하면 매출단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이게 결국 영업이익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자동화 설비, 생산 라인이 늘기 때문에 매출, 영업이익단 둘 다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자, 우선 가정용 정수기로 봤을 때 카본 블록 필터 이게 주요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산량을 비교한 부분인데 경쟁사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차이의 캐파 생산 이런 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 원가 경쟁력도 있는 거고요. 만약 이쪽에서 신제품이 출시가 된다면 수질법상 이 한독 크린텍이 해당 제품 필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것도 주요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캐파, 설비 투자가 지속이 될 가능성, 선순환이 지속이 될 것이다. 향후 긍정적인 방향을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 목표 주가도 올려 잡았습니다. 29,700원. 이 목표가도 잘 파악해 보시고요. 실적도 좋고 성장 모멘텀도 있다 보니까 투자 의견과 그리고 목표 주가도 올렸네요. 참고해 보시죠. 자, SK 하이닉스 어제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2분기 잘 나왔습니다. 우선 2분기 매출액 8조 6천억 원 이상, 영업이익 1조 9천억 원 나왔는데 근데 SK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3분기에 따라 달려있다고 하는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분기인데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괜찮게 나온 이유가 디램과 낸드의 가격이 1분기 대비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우선 서버와 모바일로 나눠서 보면은 이게 1분기, 2분기, 3분기인데 서버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1분기, 2분기, 3분기 모바일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디램은 괜찮았다라는 평가이고요. 매출단에서 보면 낸드 보도록 하죠. 자, 1분기, 2분기, 3분기를 봤을 때 SSD는 올랐는데요. 또 모바일 1분기, 2분기, 3분기 봤을 때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래도 총으로 봤을 때 낸드도 괜찮았다라는 판단인데 여기에서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 거죠. 일단 D램 부분에서요. 앞으로 3분기는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1분기, 2분기, 3분기 이거 모바일 서버는 좀 서버 부분은 올랐었는데 그리고 1분기, 2분기, 3분기 봤을 때 모바일은 떨어졌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3분기 같은 경우에는요. 서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이게 마이너스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바일은 다행히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물음표라고 합니다. 이 물음표의 이유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이 좀 괜찮아지면 선방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그렇게 예상이 됐는데 그게 미지수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웨이 이슈가 있습니다. 하웨이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웨이는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위고요. 그리고 이 통신 장비 업체 1위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 쪽에서 하웨이 쓰지 말라, 거리두기 하라고 우리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으로 중국 업체 하웨이를 비롯해서 반도체를 공급하는데 이게 줄 가능성,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가격도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방향성, 실적 부진에 대해서 이게 괜찮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판단해 보시죠. 자, 그러면은 메모리 업황을 요약을 해보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서버 수요는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모바일은 개선될 것으로 봤으나 하웨이가 변수라는 거고요. 재고는 연말로 갈수록 해소가 된다고 하는데 연말이 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대요.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은 있으니까 보시고요. 큰 단기적인 모멘텀은 부재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뭐 매수 유지하고 목표 주가 유지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제가 오늘 선정해온 리포트는 보수적인 접근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매수는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는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얘기했으니까 목표 주가 하향의 원인을 잘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 성장 모멘텀과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희비가 갈릴 수 있는 한도 크린텍과 SK 하이닉스 두 종목 선정해 봤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헬스케인들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시장 오늘 우리 양시장 어떤 모습으로 출발할지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52% 떨어진 2204.64포인트에서 출발하겠고요. 코스닥 지수도 어제는 2018년 10월 이후 800선을 돌파를 했지만 오늘은 0.41% 떨어지면서 798.37포인트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다시 800선 위로 넘어설 수 있을지 어디까지 기세를 보여줄지 오늘 굿모닝 2부에서 개장 후 흐름 파악해보고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바로 오늘의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권택중 주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디어 엔터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터 대형 3사 종목들의 최근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달 들어서 주가도 많이 올라갔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사실은 그 엔터 기획사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코로나 피해주로서 분류가 많이 됐던 종목 중 하나죠. 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활동에 좀 상당히 좀 부진이 생기는 부분, 그리고 이런 기획사들의 가장 큰 매출처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수익들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정책으로 네.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실행할 수가 없게 되었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매출 구성의 30%에서 40% 정도까지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에 이제 지워져 버리는 부분이 됐다. 예. 이렇게까지 볼 수 있겠는데 그러나 최근에 보면은 이런 대형 3사들이 새롭게 뭔가 그동안의 체질을 개선을 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반응을 얻고 좋은 기대감, 하반기에 대해서 좀 더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시세에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는 흐름이 그래도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하반기에는 좀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주가에서 반영이 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엔터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첫 번째 종목으로 SM부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2분기에 간판 뮤지션들의 앨범 판매량이 총 230만 장에 이르는 좋은 실적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멘텀이 있나요, 전문가님? 네, 일단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상반기에 앨범 판매량이 상당히 좀 잘 나왔던 네.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누적 앨범 판매량이 그 기존에 있던 앨범까지 합쳤을 때 경우에는 405만 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해당 수치를 이제 조금 지난해 연간 판매량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지난해 연간 판매량의 84% 정도를 이미 상반기에 달성을 했다. 네. 이렇게 좀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해당 부분의 이유를 좀 보면은 엑소나 NCT 기존에 있던 인기 보이 그룹들의 그 판매량이 상당히 급증을 했다. 이것이 요인이었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볼 수 있는 거는 최근에는 이런 K-팝의 열풍이 더더욱 계속 더 이제 가속화가 되어서 글로벌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이제 국내에 이런 팬덤이 머물렀다면은 이제는 좀 더 글로벌하게 SM에 있는 그룹들 같은 경우에서도 유럽이나 북미향 쪽으로 매출액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좋은 실적이 기대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뭐 국내뿐 아니라 유럽, 북미향 앞으로의 앨범 판매, 매출 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SM 매매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최근에 이슈가 하나가 있었죠. 네. 보면은 이제 네이버 쪽에서 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선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네.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다가 지금은 시세 차익이 조금 나오면서 눌린 부분입니다. 현재는 이런 기대감이 조금씩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었었다가 빠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재료는 살아있고 주가는 이전보다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타이밍으로서는 들어가기 좋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미국 증시의 폭락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도 하락세가 이제 상당히 하방 압력이 강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 추가 하락이 나와준다면은 분명히 접근하기엔 좋은 주가다. 최소 전고점 이상 목표로 분명히 넘어갈 수 있겠고요. 35,000원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오늘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내어줄 것이다라고 하셨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까지 볼 수 있겠다. 35,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스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의 모멘텀이라 하면 방탄소년단이 가장 떠오르는데 이외에도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문가님? 네, 이제 하반기에 있는 그런 방탄소년단 관련 이슈나 네. 플러스 알파로 또 볼 수 있는 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이버로부터 650억 가량의 자금을 유치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쪽으로 키스트는 상당히 좀 집중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인데 이런 쪽 네이버 라인 쪽의 자회사와 SM의 자회사 키스트의 자회사인 SMC 네. 이 양사의 합병 법인이 있다고 하는데 해당 법인을 통해서 일본 활동에 좀 더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비즈니스가 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컨텐츠 제작 기업으로서 최근에 넷플릭스 등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죠. 네. 이런 집콕의 흐름 같이 이어갈 수 있는 체질 개선이 되고 있는 언택트의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키스트 역시나 네이버로부터의 뭐 자금 유치 이외에도 모멘텀이 다양하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역시나 매매 전략을 빠르게 세워보도록 할게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SM과 상당히 좀 유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한번 이제 슈팅이 나왔었고요. 이후로는 다시 재차 조정을 받는 국면이 오고 있는데 네. SM과 유사한 전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14,700원을 지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면 분명히 현재 자리에서는 매수가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전고점 이상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고 하반기 이런 빅히트의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하반기 전망은 상당히 좀 유망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반기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 역시나 키스트 전 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종목과 이슈 살펴보셨는데요. 더 많은 종목과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11시 50분에 진행되는 새빨간 스캔들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스캔들은 유진투자증권의 권택중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굿모닝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시장은 코스피 2200선을 좀 지켜낼 수 있을지, 코스닥은 800선 어제 돌파했는데 네. 지켜낼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시장이 워낙 기술주가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어제 SK 하이닉스가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네.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길게 가져가지 못하고 반짝 영향만 받고 좀 그쳐가는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좀 횡보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은행주도 잘 보셔야 되는데 어제 하나금융 지주가요. 그래도 12년 만에 괜찮은 성적을 냈다라는 또 분기 실적을 냈고요. 오늘은 또 신한지주가 실적 발표를 냅니다. 뭐 님이 개선될 것이다. 그 수익성 지표 님 개선될 것이다라고 하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비은행 쪽 은행 그 부분도 호조를 보일 네. 것이다. 대출 성장도 괜찮다. 그래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뭐 뚜껑 열어봐야겠죠. 네. 네. 자, 금융주 오늘 신한지주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 외에도 삼성 SDS가 실적 발표하고요. 그리고 네.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건설, 그리고 현대위아도 실적 발표합니다. SOL도 오늘 실적 발표하고 네. 두산인프라코와 두산바켓도 아마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자세한 실적 발표의 상황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속보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기술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부담 일부 안고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굿모닝으로 좋은 수익 내시고요. 개장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개장 상황 이제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살펴봐야 할지 전체적인 글로벌 투자 심리 지수를 매주 금요일에는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 합니다. GB 프라이빗 에쿼티 정호연 부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은 일단은 미국에 좀 부담을 받고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1% 정도 하락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최근에 글로벌 투자 심리 지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네. 여전히 좀 위험 자산 쪽에 관심이 많은 건지 네.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글로벌 투자 심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전히 위험 자산 선호 구간에 위치를 했습니다. 네. 지표 값으로 보면 1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위험 자산 선호가 강화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화요일쯤에 0.98 하니까 거의 지표상으로는 보여줄 수 있는 최고치까지 한번 찍고 네. 지금 조금 소폭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험 자산 선호 구간에 위치해 있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주식 시장 변동성이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뭐 주식 시장 변동성을 제외한 세부 지표, 즉 금리 변동성, 환율 변동성, 그다음에 신용 스프레드, 뭐 각종 세부 지표가 금은 비율까지 해서 이제 세부 지표가 이제 전주 대비 이제 안정화되는 지금 모습을 또 추가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 여전히 위험 자산 선호 지속 가능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해 있는데 이제 다만 이제 위험 자산 선호 구간에 위치는 해 있지만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미중 마찰 갈등이 이제 지속되고 격화가 될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이제 리스크온에 대한 이제 약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또한 이제 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예상보다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좋지 않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이제 합의 지연 가능성이 지금 조금 생긴 상황인데요. 지금 이런 부분도 이제 시장에서는 한 7월 말쯤에 합의가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8월 초까지 조금 늦춰질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조금 시장에 대한 부담으로 지금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부양책 규모에 대한 지금 조금 협상의 난항을 조금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3조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 공화당은 한 1조 3천을 좀 달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실업수당 연장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계속 제공하다 보면 일자리 복귀에 대한 동기부여를 좀 감소시킨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대신 이제 그 신규 실업수당 이제 그 수당 금액 자체를 이제 $600 정액에서 이제 $400로 줄이고
이제 연말까지 이제 연장하는 방안을 이제 발표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한 8월 초쯤 되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한 이제 다른 이제 기타 지표를 한번 보면 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40불 선에서 지금 여전히 좀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적인 이제 지표 이제 뭐 구리 지표 이제 그 시장의 이제 방향성을 좀 보여주죠. 경기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구리 가격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좀 반등해서 지금 여전히 레벨 자체는 뭐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 달러 같은 경우도 이게 강세를 보이면 이게 코스피 강세랑 이게 좀 연관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그런가요? 예, 호주 달러도 지금 뭐 강세 구간에 지금 여전히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발틱 드라이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최근에 조금 조정을 보이긴 했으나 지금 레벨 자체는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을 좀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이제 페드의 정책 대응에 대한 부분인데 뭐 역설적이지만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고 했을 때 이제 페드의 정책 대응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페드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포워드 가이던스 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 강화란 부분이 이제 기준 금리를 어떻게 하겠다 이게 선제적으로 좀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네. 이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고 시장 변동성을 좀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드 커브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를 일정 구간에 딱 묶어 놓는 걸 얘기합니다. 묶어 놓기 위해서는 이제 국채를 이제 막 매입을 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만약에 생긴다 하더라도 뭐 그 인플레이션을 무시하고 금리는 딱 일정 구간에 묶어 놓는 걸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 정책 대응 부분이 이제 일본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제 주식을 진짜 매입하는 부분인데요. 뭐 주식 ETF를 이제 매입하는 방안까지 만약에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다, 하락한다 하면 이 부분까지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히려 뭐 증시 변동성이나 충격이 오면은 정책 대응이나 통화 정책 대응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것이 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8시 56분 이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개장을 4분 정도, 5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이재희 앵커와 함께 오늘 개장 상황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시장입니다.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미국에서 기술주 부담감을 안고 출발하고 그리고 최악의 뭐 수출 쇼크라는 네. 또 안 좋은 성적표도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이 2200선 밑에서 하회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코스닥 시장이 800선을 뚫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오늘 0.5% 조정받으면서 797선에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시장 전반적인 오늘 금요일 시장 좀 쉬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럴 예. 수밖에 없겠죠. 네. 우리나라 증시가 이번 주에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닥도 계속 연일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2200포인트를 돌파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왔다는 이미지가 생각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좀 약세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으셔야 된다.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일부 좀 선반영이 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저께 뭐 국내 총생산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다 예상이 됐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그 경제 감소는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본다면 더 좋았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오히려 이제 미국의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선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2200포인트에 대한 지수에 대한 고점에 대해서의 부담감, 그리고 그 수급적으로 계속 개인들만 매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수급 불균형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라는 걸 본다라면 조금은 이런 좀 중립적인, 그러니까 뭐 조정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결국에는 제자리를 맴도는 모습은 7월, 8월 초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더존 비즈원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잠시 좀 봐주세요. 제가 일단 읽어드리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731억 원 단기 실적이 발표를 된 상황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8% 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업이익이 17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더존 비즈원 같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전망치가 한 181억 원 정도로 예상됐는데 이거에는 못 미쳐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좀 언급을 해주실까요?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좀 밑돌게 나왔습니다, 지금. 네, 뭐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아주 나쁘다라고 말하기 힘들다. 다만 이제 예상했었던 것보다 좀 약하게 나왔던 부분들이 주가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그 더존 비전 같은 건 최근에 뭐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6월부터 7월 때까지 주가가 그렇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약간의 조정세가 나왔던 걸 본다라면 이미 이런 것은 예단이 좀 되어 있었지 않았나. 그렇다면 주가 영향력은 뭐 물론 이제 오늘 좀 주가가 좀 시장 자체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망 매물 나온다면 조금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10만 원대를 크게 이탈할 만한 이슈는 아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앞으로의 성장성을 본다라면 어느 정도 고점에서의 좀 매물 소화가 잘 이루어진다라면 뭐 접근을 해볼 수도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카카오를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코스닥 상장 예심을 예비 심사를 승인받았죠. 공모 절차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부분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카카오 1.2% 약세 흐름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애플의 신제품이 10월 말고로 이제 연기가 된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됐잖아요. 대표적으로 LG 이노텍이 1.25% 약세 흐름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한도 크린텍 말씀드렸는데 2%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역시나 코로나19 속에서도 언택트 판매 채널이 잘 되다 보니까 매출 성장단을 이끌었다라는 가능성 부각이 됐습니다. 이상 동시호가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하락 출발이 됩니다. 코스피 시장 그래도 2200선은 지키면서 출발될까요? 시초가 정확히 잡히면 말씀드리고요. 현재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 한 0.6% 하락을 하고 어제 대비로서는 13포인트 떨어지면서 2203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이 어제 800선을 탈환을 했잖아요. 이러면서 21개월 만에 돌파를 했고 803선 고점을 찍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가파르게 오른 흐름 때문일까요? 한 0.5% 조정을 받고 4포인트 하락하면서 797선에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달러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미중 갈등도 있고 어제 뭐 선 반영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미국 기술주 부담 때문에 떨어졌고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 속에서 1,200원 선 위에서 다시 출발하는 흐름들이 나타내주고 있고요. 어제 대비로 했을 때는 5원 이상 상승하는 거거든요. 1,202원 50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바다의 날로 휴장이었던 일본 증시 다시 오늘도 좀 휴장의 흐름들 나타나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엔달러 환율 106엔대에서 움직인다라는 흐름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시장 시가가 잡혔습니다. 둘 다 약세 흐름으로 출발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네. 약간의 조정은 이미 예상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 정도의 흐름은 제가 보기엔 나쁘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코스피 모두 0.8% 내외지만 아직은 추세는 살아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평균 1% 이상, 많게는 2% 정도의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 쪽으로 해가지고 약간의 반등이 좀 나와준다라면 지수 하락을 상당히 조금은 방어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바로 넘어가서 본다라면 전기전자 업종군들 약간의 1%대 중반의 조정입니다. 특히 이제 애플의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LG전자라든지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의 주가 흐름이 조금 더 중요한 하루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된 거는 동시효과보다 좀 나쁘지 않은, 동시효과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최근은 이번 주에 현대차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았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이면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유화학주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뭐 애플 관련된 종목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저께 기술주들이 전체 하락을 했을 때 테슬라도 좀 하락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상승 SDI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나머지 뭐 2차 전지 관련된 부품주들 흐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하루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쪽에 오늘 장 초반 흐름을 본다면 아주 큰 조정은 아닙니다. 1%대 조정입니다만은 이것이 좀
확대가 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은행주라든지 보험, 증권 모두 조정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이나 철강, 조선주 역시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철강 같은 경우는 자동차 약간 묶이면서 움직였었던 섹터죠. 특히 현대제차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이 더 컸었는데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더 상대적으로 더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어디가 강한 건 없고요. 다만 오늘도 제약바이오주들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약간 이제 그 이번 주에 상당히 강했던 테마가 약간 수처리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수기 이러한 관련된 기업들이었는데 그런 기업들도 오늘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탄력도가 좀 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중소형 업종군들로 간다라면 아주 강한 섹터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조정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조정이 어느 쪽에 특별하게 더 강하게 나온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 쪽으로 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하게 좀 더 강한 건 없지만 상대적으로 약간 모바일 게임주들이 조금 견조한 모습들, 그리고 진단 키트 관련된 기업들이 좀 견조한, 어저께 상당히 강했었는데 오늘도 상대적으로는 좀 견조한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 SDS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대표님 잠시 봐주시고요. 제가 그 실적 성적표를 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2조 5,666억 원 나타났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해봤을 때는 7.5% 감소했다라고 나타난 거고요. 영업이익은 1,967억 원이 나타나면서 작년 이맘때 대비해서는 24%가 감소한 수치가 났습니다. 그게 컨센서스라는 게 있는데 한 1,909억 원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졌는데 이거에 일정 부분 좀 부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 항공 물류 비중이 커지면서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영향을 상쇄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수익성 부분은 뭐 괜찮아 보인다라는 예상이 있었고, 다만 2분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2분기 바닥을 찍고 앞으로 개선의 가능성은 있었던 게 삼성 SDS였습니다. 클라우드 솔루션 이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 업무 자동화 이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시가 대비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봉의 흐름이고요. 보시다시피 양봉의 흐름이고 현재 0.5% 하락하면서 17만 2,500원 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2분기 실적단 보였는데 어느 정도 이제 부합하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쯤이면? 예. 네, 뭐 어쨌든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턴어라운드가 되는 좀 실적이 좀 개선세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어쨌든 뭐 상반기 실적이 좋을 수 있는 섹터는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상당히 좀 작년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시장 예상치만큼 나왔다는 부분들은 조금 주가를 좀 방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 삼성 SDS 같은 경우 약간 좀 무거운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완벽하게 좀 턴해가는 부분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최근 주가 흐름도 보시면 5월부터 이렇다 할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약간 추세가 조금은 흔들리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본다라면 좀 무리하게 실적 자체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은 적지만 그렇다고 또 빠르게 올라가기에는 흐름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 보니까 거의 제약주 일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쪽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게 방증이 되죠. 경동제약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신신제약도 상한가 근처까지 28% 넘게 급등하고 있고, 영진약품이 24% 급등세, 대원제약 10% 급등, 신풍제약 역시 17% 추가적으로 급등세를 보이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들이 모두 장중에 52주 신고가로 아주 시원한 상승 출발을 알렸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네요. 보시고요. 자, 개장 이후 한 7분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요. 개장 이슈 조금 더 만나보시죠.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오늘 시장은 일단 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하락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5% 정도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은 0.39%, 장 초반보다 개장했을 때보다 일단 낙폭을 줄여가고 있다는 것은 뭐 긍정적인 이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수급을 조금 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440
원 넘게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과 함께 외국인이 함께 500억 원 넘게 순매수해주고 있네요. 코스닥에서도 역시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순매수를 해주면서 일단은 낙폭을 줄여가고 있다는 것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정은 부장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볼 텐데, 자, 오늘 시장에서도 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달러 약세가 좀 달러 약세의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고 네. 외국인들이 이제 서서히 신흥국 쪽에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근에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은 이제 위험 자산 선호가 가능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6개국 통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개국 통화란 말은 이제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이런 6개의 통화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중에 이제 유로 국가가 이제 한 57%의 비중으로 가장 큽니다. 즉 안정적인 통화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상대적인 달러 가치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73년 3월을 100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가치가 설정이 되어 있고 지금 94 정도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지금 그 기준 대비 한 달러 가치는 6% 정도 지금 하락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달러가 최근에 이제 약세 요인을 보이는 이유가 이제 유로화 통화가 지금 가장 비중을 큰 유로화 통화가 지금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강달러를 좀 천명했던 이제 트럼프 이제 재선 가능성이 좀 약화된 부분이 좀 더 달러가 약세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또 하나는 그 경기 부양책에 따른 이제 재정 수지 적자가 좀 추가적으로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부분이 지금 약달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즉 이런 약달러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이제 그 원자재 시장을 강세를 좀 불러일으키고 이런 부분은 이제 또 신흥국 통화 가치의 강세를 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이제 그 신흥국 통화 강세가 이제 가져올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이제 그 한국 같은 경우 수출 회복 기대감이 재차 발생할 가능이 커지게 되면 네. 이제 그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요. MSCI 이제 패시브 추종 자금이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요건은 지금 만족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에다가 아까 뭐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또 관심이 가는 게 금은입니다. 금은이 함께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뭐 금 이야기는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최근에 은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네. 은은 이제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제 한번 투자를 고려해 보시라고 그렇죠. 말씀을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주셨죠. 이 부분이 이제 결국에 이제 얼만큼 지금 투자를 이미 하신 분들은 이제 어디까지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냐의 대부분인데 일단은 금은 비율로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에 이제 그 교환 비율이라고 하죠. 금 대비 은의 교환 비율은 한 1대 65 정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금이 한 2,000불까지 상승하고 할 수 있다. 판단했을 때 그 10년간의 교환 비율 기준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뭐 추가적으로 한 40% 정도 더 지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런 이제 그 은의 수요처를 지금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의 수요처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용이 이제 전체 한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쪽이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태양광 패널이란 말은 이제 집전판 소재 이제 실버 페이스트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5G 관련해서 5G 장비 쪽으로 또 추가적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또 큰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투자형으로도 지금 ETF를 확인해 보면 투자형으로도 지금 한 19%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최근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지금 역사적 교환 비율로 봤을 때 이제 한 40% 정도의 기본적인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그 펀디멘탈 기준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 금과 마찬가지로 달러 약세가 이제 동반이 되면 이제 이 원자재 섹터에 이제 속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또 큰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 측면에서 이제 공급 측면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이제 지금 공급 차질 이슈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생긴 상황입니다. 그쵸. 지금 이제 페루 같은 경우는 지금 은 생산량의 지금 한 31%를 지금 은 생산량의 이제 한 두 번째 국가를 지금 차지하는 국가인데요. 지금 이제 페루 같은 경우는 지금 은 생산량이 지금 한 31%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한 실물 수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각국의 이제 그린 에너지 정책과 더불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태양광 패널 소재로 지금 이제 수요 증가세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또 장기적으로도 이제 5G 시장이 이제 개화되거나 혹은 이제 배터리 시장, 전기차 시장이 개화되면 요 각종 전기 제품에 이제 들어갈 수지가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수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을 또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제 뭐
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박테리아를 죽이는 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쵸. 예, 그 의료 장비에도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제 은 부분은 이제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은 투자에 대해서도 한번 정호연 부장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충분히 뭐 $30대까지는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중장기적으로 살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개장 상황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상품 시장의 움직임까지 어떻게 연동될 수 있는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종목별로 조금 더 세밀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에 출연하는 전문가들이 어제 제시해줬던 종목, 오늘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이지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종목 팩토리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 오늘장의 현재 장의 흐름까지 만나보시죠. 세 종목 선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모토닉입니다. 황주명 이데일리 온 전문가가 종목 상담 119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수소 연료 공급 시스템 관련한 그 관련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연료 전지 차량용 레귤레이터를 공급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대 자동차에도 다수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과 밀접하게 주가의 연관성이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요. 시총보다 많은 현금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특성도 거론이 된 상황이에요. 자, 모토닉 매수가 8,000원,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6,000원 라인이었고 현재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토닉은요. 현재 1.4% 약세 흐름으로 출발을 하고 있네요. 7,890원에서 현재 주가입니다.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세운 메디칼인데요. 리더스탁 전문가가 대박친구 2부 상한가요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의료용 소모품 전문 생산 기업이에요. 실적 개선이 이쪽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부각이 됐습니다. 해외 코로나19 의료 구호 물품 요청이 많아지면서 당연히 매출단이 올라가는 거죠.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가능성 부각이 됐고요. 위생보건, 노인복지 이쪽으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대선 정책에 대한 수혜도 전망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함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세운 메디칼 시초가 이하부터 3,700원 사이라고 매수가를 말씀해 주셨고 손절가 3,500원, 상한가요는 따로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 세운 메디칼 현재 주가 만나볼까요? 현재 1% 약세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무겁다 보니까 종목 흐름도 이런 상황이죠. 3,815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세운 메디칼 만나봤고요.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은 코아시아인데 송펀드 전문가가 역시 상한가요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4월 삼성전자 파운드리 디자인 솔루션 업체로 등록이 됐다라고 하고요. 시스템 반도체 투자가 됐을 때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서 삼성전자의 행보가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음향 부품 업체 무선 이어폰, 그래서 무선 이어폰 그리고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이 양대 산맥의 호재성, 만약에 이 부분이 잘 터져준다면 긍정적인 흐름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무선 이어폰이 판매가 잘 된다면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죠. 코아시아 매수가 시초가 이하에서 10,000원 사이, 손절가 9,000원 라인 제시해 주셨고요. 역시 목표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현재 주가를 만나볼까요? 자, 현재 주가는 시가 대비 상승폭은 좀 높이고 있습니다. 2%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낙폭을 일부 줄여서 양봉의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보시고요. 현재 주가 1,600원 되겠습니다. 코아시아까지 만나봤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12시 50분 주식공장이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와 관심주를 모아서 경제 전문가와 기자의 분석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 피셜 오늘의 피셜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까 이야기 나눴던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GB 프라이빗 에쿼티 정호연 부장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게요.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자, 먼저 유창희 대표님이랑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자, 오늘 시장이 일단은 뭐 하락폭을 줄이고 있긴 합니다. 네. 뭐 생각했던 것보다 하락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하지만 또 개인 투자 시청자분들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요즘에 투자를 방향을 잡아야 될지. 코스피에서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뭐 네. 수급도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일정된 방향성이 없으니까 그런 투자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에 몰리는 건가요? 그럴 네.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지금 시장이 상당히 재미가 없는 네, 구간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코스피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항상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주중에 많이 올라갈 수도 하고 혹은 뭐 떨어졌다가. 주초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또 주 후반에 올라오거나 하락을 하면서 항상 2200포인트 전후를 맴도는 흐름이 지금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그러니까요. 되겠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하다. 왜 그러냐면 상승 모멘텀이 별로 없었던 상황에서 언택트가 뭐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이 맞물리면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 이후에 조금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확인하고자 하는 게 결국에는 실적이었던 것인데 그것이 뭐 생각했던 것만큼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더 지켜보자는 심리가 좀 강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찌되었든 시장은 아직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공격적 매수가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냥 간헐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러한 수급 불균형 자체가 어떻게 해소되는지 오버가를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계속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은 더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8월 중순까지도 현재와 같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튀는 종목군들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주, 특히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쪽, 혹은 반대로 또 코로나가 다시 좀 활성화되고 있다 보니까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쪽에 좀 주목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위험할 수가 있다. 물론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치료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전 세계적으로 확실히 이거라고 나온 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뭐 임상을 한다 혹은 뭐 그쪽에 뭐 약간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막 급등하는 것은 뭐 글로벌 그 제약사들이 주가 상승하고 비교한다면 좀 과도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제한적으로 조금은 기다려보고 확인하고 가야 할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시장 보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어제 실적을 예상보다는 잘 발표하고 나서 상승세가 나오면서 오늘 그래도 강한 모습, 현대차가 3% 넘게, 기아차도 2.7% 상승하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가 다시 좀 상승세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상승으로 좀 전환하면서 시장이 그나마 낙폭을 좀 줄이고 있고요. 자, 정호연 부장과 또 계속 이야기 나눠볼 텐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올라갈 이유도 없지만 사실 또 그렇게 내려갈 이유도 없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탑다운 즉 매크로 관점에서 이제 판단을 해봤을 때 지금 뭐 경기 침체나 이제 WW가 이제 지표로 확인될수록 이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더 확장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또 확장된 재정 정책도 나올 가능성이 크고 또한 이제 08년도의 그런 이제 신용경색 위험은 지금 이미 차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급락에 대한 가능성은 지금 좀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즉 이제 실물이 이제 다시 금융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그 이제 그 급락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미 큰 변동성을 한번 경험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한번 경험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패러티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자산 배분 전략 자체가 결국 이제 변동성 기준, 즉 변동성이 확대되면 그 자산의 비중을 축소하게 됩니다. 이런 리스크 패러티 펀드나 혹은 이제 글로벌 매크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주식 비중이 아직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급락에 대한 이제 소지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고요. 또한 이제 그 실질 금리 자체도 지금 마이너스에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일단은 뭐 성장주 중심의 지금 상승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성장 중심의 이런 중심의 지금 상승이
조금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조금 더 큰 상황입니다. 이제 결국 그러면 이제 이런 성장주 중심의 이제 주도주가 이제 꺾일지에 대한 여부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시장에서는. 네. 뭐 일단 아까 이제 그 은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크로 관점, 즉 이제 그 중국과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커질수록 은 요런 이제 원자재 부분 이제 특히 요 부분은 오히려 지금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뭐 아까 저희가 개장 상황 때도 은에 투자할 가능성에 대한 좋은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 네. 근데 시청자분들은 또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럼 은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런 네. 분들에 대해서 좀 정보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 이제 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생기면 네. 이제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가 이제 소프트웨어 쪽, 인터넷 관련 쪽이고, 소프트웨어, 인터넷. 예.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결국 이제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는 이제 그 글로벌 금속 쪽입니다. 뭐 채굴 강산업을 하는 이런 금속 쪽이고요. 그래서 이제 은을 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네. 뭐 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결국에 이제 언제까지 투자를 하냐면 긴축이 얘기가 나올 때까지 투자를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은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보면 이제 그 뭐 코덱스 은 선물 같은 상품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뭐 좀 더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싶은 분은 이제 2배짜리를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한 레버리지나 삼성 레버리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금속 채굴업을 하는 회사를 직접 투자를 하면 되는데요. 해외 주식을 좀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네. First Majestic Silver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멕시코 강산을 100%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 또한 이제 그 매그 실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캐나다 베이스 이제 미국 회사고 이제 이 회사 역시 이제 멕시코 강산을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또한 이제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금, 은 두 개의 매출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년 1분기 별도 매출 기준으로 이제 한 7% 정도를 매출을 지금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은 같은 경우에는 한 28% 정도를 지금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뭐 고려아연 같은 이제 한국 회사를 매수하는 것도 은을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좀 확인하고 있는 중에 S-오일의 실적이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S-오일의 2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1,643억 원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컨센서스는 1,0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800억 원 손실이라든지 1,144억 원 정도 이 정도 밴드로 예상을 했었는데 자,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영업 손실, 적자가 확대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은 뭐 주가는 아직까지는 뭐 큰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유찬희 대표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S-오일 역시 뭐 쉽지 않았나 봅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번 2분기 때 유가 자체가 네. 크게 요동을 쳤었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실적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실적 예상치보다도 더 크게 하락을 좀 보여줬다는 부분들 그리고 다른 정유주들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 자체가 좀 좋지 못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미 이런 부분들은 이미 선 반영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히려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오는 것보다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게 나왔을 때 그때 시점에서 또 저점이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같이 맞물리게 되면 오히려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게 주가에는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았을 때 오히려 좀 부정적인 걸 다 털어버리는 경우도 좀 일부 있다. 그런 걸 봤을 때 S-오일이 그런 것도 일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좀 적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건 단정지을 수는 없는 거지만 어찌됐든 이것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앞으로 좀 유가가 좀 안정권에 좀 접어들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하반기 경기 상승이라든지 경기 부양 이런 걸 본다라면 정유주들은 다시 좀 반등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나온다라면 한 번 정도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S-오일의 실적이 1,643억 원 영업 적자 기록했다. 예상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좋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것이 뭐 모든 악재를 좀 털어내는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뉴스타 유찬희 대표, GB 프라이빗 에쿼티 정호연 부장과 함께 오늘 또 투자 전략 잘 알아봤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장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데일리온 주식 전문가들이 선정한 골수에피 관심 종목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픽입니다. 오늘은 한 주 주간 점검해 주었는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신일제약이 무려 222%, CS 베어링은 47%, 동국 SNC는 40%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신일제약은 하루 거래가 정지되고 있고요. CS 베어링과 동국 SNC는 오늘장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레드라인 전문가의 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솔루스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왔는데요. 하반기 실적 성장 모멘텀 강화되는 부분 주목해 보시고요. 최근 주가의 견조한 상승 속에서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장은 1% 이상 하락하면서 35,000원대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원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PI 첨단 소재인데요. 다음 달 삼성전자의 언택 행사를 앞두고 갤럭시 Z 플립 5G 모델에 대한 공개 기대감 주목해 보시고요. 오늘장은 주가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이영지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덕우전자인데요. 덕우전자는 휴대폰 카메라 모듈용 부품과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로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양호하다고 하고요. 기술적 반등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주가는 역시 오늘장도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난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캠시스인데요. 캠시스는 수소 관련 정책 수혜주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오늘장 1% 이상의 하락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선정한 골수에피 관심 종목들을 간략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과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50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자 골수의 픽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2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새로 상장된 제놀루션이라는 신규 코스닥 상장주가 있는데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했다가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면서 9%까지 상승하고 있는데 그래도 네. 관심 있게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실적 시즌 저희 함께하고 있는데요. 2분기 예상보다 못 나왔더라도 3분기, 하반기 그 전망이 지금 시점은 더 중요해서 이 부분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저희가 이런 부분으로 또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는데 남부지방에 비 피해가 좀 있다고 합니다. 네. 비 피해 입지 않으시도록 준비 잘 대비해 주시고요. 네. 또 주말부터 일요일입니다. 프로야구에 제한적으로 관중이 입장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코로나19와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도 잘 체크해 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더 빠르고 정확한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굿모닝과 함께해 주시죠. 네, 매일 아침에 굿모닝 앤 굿모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